저는 뉴스킨이어야만 하고 뉴스킨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인드로 뉴스킨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정말 정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업이 나한테 어떻게 기회가 돼서 내가 이 기회를 잡아서 이 사업에서 요구하는 모습을 갖춰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그 결과가 내게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더 큰 결과를 내고 싶은 요즘입니다. 누가 저한테 당신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킨을 하는 건 알겠는데 당신의 업무가 뭐냐? 대체 무슨 일을 하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너무 많은 일을 하죠. 대본도 하고 뭐 양자도 하고 리크루팅도 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지만 업의 본질을 이야기하라면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룹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대본도 수없이 하고요. 양자도 수없이 하고 등도 밀고 너무 많은 일을 하지만 그걸 하는 이유는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룹을 만들지 못한다면 제가 백나라는 대본과 뭐 사업 설명 아무런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본질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하는 일은 사업자 그룹을 만들고 사업자 그룹 속에서 매출이 일어나게 돕고 그 사업자가 또 사업자 조직을 만들고 저로부터 뉴스킨을 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지만 제가 백날 100명, 1000명, 10,000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업자 그룹을 만들어내고 그 그룹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비즈니스를 했다는 게 전 참 감사해요.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비즈니스를 했고요. 오늘도 너무나 많은 파트너들과 미팅을 했고요. 오늘도 초대를 했고요. 오늘도 데모를 했어요. 열심히는 제 파트너들도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대체 이 사업이 뭘 하는 사업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데모를 하는 것과 이해하고 양자를 하는 것과 그냥 하라는 거 열심히 하는 것과는 제 이 가슴 깊이 이 느낌 이해 가세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등을 밀고 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직을 만드는 거라는 사업이라는 걸 계속 한순간도 머릿속에 잊고 있지 않으면 그냥 한순간에 방향성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진짜 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열심히 하시면 데모를 해도 조직을 만드실 거고요. 등을 미셔도 조직을 만드실 거고 양자를 해도 조직을 만드실 거고 빼독을 해도 조직을 만드실 거고 업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내가 하는 업의 본질은 조직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뉴스킨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조직을 만들고 싶잖아요. 저도 최혜원 사장님, 전지현 박지훈 사장님처럼 그룹을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인데 너무너무 그룹이 만들고 싶다 보니까 이 사업은 성공도 학문이고 이 사업도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데 대체 어떻게 그룹을 만드는 걸까? 왜 저 사람은 10년을 했는데 그냥 대리점일까? 대리점을 원하고 대리점이 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조직을 만들고 싶어 미쳐하는 저 사람은 왜 아직까지 대리점으로 존재할까? 아, 열심히 안 하신 게 아닌데 왜 그냥 단순히 자기 조직을 갖지 못했을까? 아, 조직을 만드는 데는 원리가 있구나.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게 걸 알게 됐습니다. 궁금하시죠? 저도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고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를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매출을 잘하고 리크루팅을 잘하는 것과 조직 확장은 다른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150만 원짜리 매출을 하고 열심히 사람 리크루팅을 하고 초대를 하고 근데 못 남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아무도 남지 않고 그리고 이 속에서 확장을 내지 못하고 대체 뭐가 다를까? 물론 나가서 데모하고 초대하고 양자하고 그런 행동조차 안 하면 뭐 조직이 안 만들어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근데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만들지 못할까? 결국 그런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개인의 인격적인 성장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체 어디서 담아내는가가 중요하죠. 그룹, 위드 그룹, 정도 그룹 그 그룹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그리고 그 그룹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평범한 사람이 배워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놓고 그 교육 시스템을 체계화시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제가 말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이 그룹의 문화
그리고 결국 팀워크가 조직 확장을 하는 데는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중요도를 뭐 10, 20, 30 이렇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결국 밖에서 백날 우리가 그렇게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결국 이 속에서 담겨서 남아서 그들이 리더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시스템이 복제가 되고 그 사람이 조직 확장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게 더 중요한 뒤가 더 중요한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상대를 대하는 것과 한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뒤를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되셔야만 해요. 그 이유는 너무너무 냉정하지만 리더만 그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하나도 경영을 하지 못하고 내가 리더의 8가지 조건을 하지 못하고 내가 그룹의 환방행 정렬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 속에서 누가 누굴 담겠어요. 리더가 되셔야 되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리더만 조직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내가 리더가 돼야 리더를 볼 줄 알고 리더가 돼야 리더를 성장시킬 수 있고 리더가 되어야 리더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의 크기가 커져요. 그룹의 크기는 리더의 숫자에 비례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방법은 좋건 싫건 리더가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건 리더가 되는 일인지 알았건 몰랐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려면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건 진리예요, 진리. 성공을 하고 싶은데 리더는 되기 싫어 이 말은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대문 100개 하는데요. 대문 1000개 하는데요. 양자 100개 하는데요. 아마 내가 리더가 되지 못한다면 제 스폰서는 제 밑에서 리더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조직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을 만들고 싶다면 리더가 되겠다는 결단을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왜? 어차피 해야 성공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룹 리더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고 채워라입니다. 그룹의 확장의 원리를 이해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룹 속에서 그룹을 만들 수 있고 내가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그룹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지현, 박지훈, 최혜원 사장님, 뭐 윤나라 사장님, 뭐 최한별 사장님, 뭐 이혜미 사장님 너무 멋진 리더 사장님들이 포진된 이 위드 그룹에서 이분들은 매일 뭘 고민을 하실까요? 아, 이번 달 뭐 GV 좀 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 그룹이 이곳에서 확장이 될까 고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옆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조직을 키울 때 뭘 지금 중요시하고 이 사업은 내가 시스템에 처음엔 참여자로 있다가 이렇게 화면을 키는 걸로 시작을 하다가 접속으로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스텝이 되고 어느 순간 사회가 되고 어느 순간 총괄이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총괄이 됐던 이 시스템을 내 파트너가 총괄로 이끌고 있고 그게 복제가 돼서 레버러지가 나는 사업이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시스템을 만드는 리더가 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보고 채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애프터를 할 때도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 타이밍에 난 저런 얘기를 생각을 못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저 말을 하니까 내 파트너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체 어떤 책을 보시는 걸까?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걸까?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전 이런 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결국 나로부터 시스템이 돌아가고 나로부터 미팅이 돌아갈 텐데 내가 과연 저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스폰서도 사람입니다. 내 옆에서 부족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채워주는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밀착해서 그룹을 만드는데 머리 꽁꽁 싸매고 고민하는 스폰서를 바라보면서 그 그룹을 확장하는 데 일조를 했던 것 같고요. 어, 따르고 싶어서 매번 내가 너무 이해가 잘 가서 따른 게 아니라 물론 너무 존경하는 스폰서님이지만 내가 볼 수 있는 크기보다 스폰서님이 볼 수 있다는 크기를 100% 믿었습니다. 제가 10시간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오지 않아요. 왜 안 잡히는 거야? 여기서 안 잡히나 보다라고 자리를 이동하려고 할 때 스폰서님이 지금 한 10분만 더 기다리면 물고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 온다. 나 지금 10시간 기다렸다. 근데 스폰서님은 산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간다 지금. 물고기 내려간다. 근데 제가 그 자리를 떠버리면 하나도 잡을 수가 없겠죠. 결국 나보다 훨씬 큰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스폰서님의 눈을 믿고 예스하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쉽지 않지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폰서님이 팀이 곧 내 팀이라고 믿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스폰서님의 팀이 제 팀이에요. 그 속에는 형제 라인이 더 많은데. 그쵸? 스폰서님의 팀을 내 팀으로 생각하지 않는 순간 제 파트너는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다운라인이 본인의 팀이라 생각할 거고 본인의 다운라인이 본인의 팀이 생각할 거고 조직은 한순간에 와야 될 거예요. 결국 내가 스폰서님도 조직을 만들고 나도 조직을 만드는데 그 옆에 내가 스폰서님의 팀 속에 그 팀이 내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건 잘못 복제가 되게 됩니다. 내가 조직을 만들고 싶다면 스폰서님한테 내가 조직을 만들고 싶은 파트너인가? 라는 독수리 오형제 중에 한 명이 되시길 가장 그렇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사업을 했냐면요. 잘 이해했어요. 복제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프랜차이즈 사업이고 내가 하는 걸 나눠주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스폰서님의 팀을 내 팀이라고 생각할 때 제 파트너가 제 팀을 본인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파트너들이 그 스폰서의 팀을 본인의 팀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복제가 되어 나갈 때 단단한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나로부터 이어지는 조직만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형제 라인한테 무조건 베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천사여서 착해서 아니야. 조직 확정의 원리를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폰서님의 그룹에서 조직을 만드는데 제 파트너를 빼고는 다 형제 라인이에요. 그럼 결국 이 내가 데리고 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담아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형제 라인이라는 게 이해가 갔고 이 시기에 나는 성장을 못하는데 누군가가 성장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재수없다? 짜증난다? 아니죠. 나 진짜 더럽게 힘들어 죽겠는데 된다는 거 증명해 줘서 감사하다. 아, 되는 거 맞네. 그리고 형제 라인이 조직을 늘리고 있다면 내가 앞으로 데리고 올 파트너들을 담아줄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 와, 진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늘고 있네. 내가 앞으로 리크루팅한 사람 여기서 다 담을 수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했고 그런 방향성을 한시도 잊지 않고 조직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위드그룹의 시스템이 없다면 SNS 프로젝트와 아까 에너짐 이런 시스템이 없다면 대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담아내실 거예요? 혹시 한번 시스템 한번 무에서 유로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들어와야 될까? 화면을 켜야 될까? 아, 이 시간에 그룹 미팅 귀찮은데.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사업에서 얻게 될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완전한 자유를 원하면서 이 팀을 우습게 여긴다? 이 팀을 무에서 유에서 만드신 분들은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를 쓰시는데 한번 시간을 써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 쉽게 그 안에서 그냥 난 조직만 편안하게 늘리면 되는 이 감사함을 절대 잊지 않고 사업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비즈니스는 숫자입니다. 나로부터 확장되는 소비자의 숫자, 나로부터 확장되는 사업자의 숫자, 숫자로 증명이 되셔야만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의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0명이 한 명이 될 수도 있고요. 100명이 한 명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명이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어떤 몇 명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리더가 되고 싶어 발악하는 몇 명인가가 혹은 리더가 몇 명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과 합이 맞는 순간 조직의 성장과 확장은 무한대로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온 이 사람들을 어떠한 방향성으로 보내야 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너무나 계속 같은 말이지만 중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계속 같은 말이에요. 나로부터 시스템이 복제돼서 결국엔 내 파트너의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갈 때 자유 아닌가요? 완전한 자유? 그걸 원하면서 내가 이 시스템의 운영 방식도 모르고 시스템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도 모르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시스템을 복제시키고 어떻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밖에서 데모를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행동하고 중요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대체 어디서 담아내는 거죠? 이 시스템의 중심이 되고 나로부터 내가 시스템의 중심이 된 후에 그 중심으로 내 파트너들을 불러 모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제시키고 그게 위임되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의
본질이고 이 사업의 그룹 확장 원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끊임없이 일대를 늘리고 있어요. 이따가 또 계속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3개의 라인이 1만 레그 이상을 하고 있고 지금 6명의 파트너가 시스템에서 그룹을 만들려고 조직을 확장을 하고 있고 6명의 1대 파트너가 조직을 만들려고 확장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부터 마음먹은 건 딱 4명이 그냥 4명 아닙니다. 시스템에서 조직을 만들고 싶어 미친 4명을 세팅을 올해 안에 하고 그들을 완전히 안착시킨 후에 편안하게 또 1대를 4명씩 그냥 이렇게 쉽게 늘리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이제 전지현 사장님 강의에서 나오잖아요. EVP가 곧 PA. 저는 확신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 곧 PA가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시스템에서 목숨 걸고 사업하는 4명 이상의 파트너를 완벽히 안착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안착시키기 위해선 4명만 리크루팅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리크루팅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1대를 늘려서 그들이 다 안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안착이 되는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할 때까지 1대를 계속 늘립니다. 그리고 4명의 또 1대가 나오면 그들을 완전히 안착시키는데 또 몰입을 하고 또 계속 1대를 늘리면서 또 그들을 완전히 안착시키는데 몰입을 하고 그렇게 아니 안착시켰는데 날라가. 왜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리더가 되는 안착시키는 것에 많은 힘을 쓰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1대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을 시킵니다. SNS DM도 돌리고 콜드도 하고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알아봐요. 이 사업이 대체 어떤 사업일까? 내가 할 만한 사업일까? 이 사업이 대체 무슨 일일까? 근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보고 비전을 보고 와, 나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럼 넌 가벼우니까 그냥 가볍게 사업해.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만 리더만 뭐 남기나요? 아니죠. 궁극적으로 이 모든 방향성은 그들에게 리더를 결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안착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스폰서로서 해야 될 역할은요. 그들이 리더를 결단하게 하는 모든 행동을 그들의 삶에 몰입해서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24시간을 4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뭐 안 나온대요. 뭐 안 듣는데요. 시스템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의 모든 삶 속에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리더를 결단하게 될까? 그러려면 가치가 커져야 되는 거고 가치가 커지기 위해선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고 생각이 변하기 위해선 결국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많아야 되는데 그럼 그들의 삶 속에 엄청나게 밀착해서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보고 듣고 느끼는 걸 많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만들어내야만 하고 결국 그들이 생각이 바뀌게 만들어내야만 하고 그랬을 때 결국 리더를 결단한 순간 리더가 데몬을 못하나요? 리더가 양자를 못할까요? 리더가 애프터를 못할까요? 리더가 조직을 못 만들까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리더를 렉으로 배출을 해낸 순간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레버러지를 일으키고 있고 그렇게 저의 시간을 늘려나가고 있고 나름의 자유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사업을 제가 루비에서 에메랄드가 됐을 때 위드그룹 그 플래티넘 사무실인가? 거기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은 제 스토리를 알겠지만 쉬워서 한 게 아니고요. 잘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잘할 만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삶을 저는 대기업에 다녔었기 때문에 뭐 저랑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뭐 열심히 재테크를 하고 뭐 나이 5, 60에 건물 하나 사가지고 뭐 월세 받으면서 사는 삶 그래서 악바리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쳐버릴 만큼 그런 삶을 30대에 살고 싶었어요. 앞당기고 싶었고 너무너무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해가 가버린 거예요. 뉴스킨밖에 없다는 걸. 원하는 삶이 뉴스킨으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확신이 드는 순간 이 일을 포기한다는 건, 뉴스킨을 포기한다는 건 제가 죽을 때까지 원하는 삶을 포기해버린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들어갔던 대기업에서도 제가 원하는 삶을 주질 못하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처음 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뭐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포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잘할 수 있는 모든 짓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어 밤 10시 반 부터 아침 7시 반 까지 새벽에 투잡을 해 가면서 낮에 정말 하루에 3-4 명의 사람을 만나 가면서 그들에게 정말 거짓골 정말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막 비전 제시하면서 남기려고 노력했고요. 돈이 없어도요. 김밥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김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복장을 사 입었어요. 사업가 복장을 사 입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10원 한 장도 스폰서님한테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품을 누군가한테 픽 컨트롤을 구하면 그걸로 정말 몇 개월간 마케팅을 했고요. 갈바닉 얼굴 젤은 얼굴에 써본 적도 없었어요. 그럴 만큼 정말 치열하게 뉴스킨을 했던 이유는 이 일에서 주는 결과물이 내 삶이 되고 싶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 삶에서 주는 결과물을 사는 사람을 보면 정말 '내가 너무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속에서 질투가 나고 막 부럽고 죽겠는 거예요. 그게 내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려면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좋을 땐 누구나 웃고 좋을 때 어 행복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힘들 때 버티고 힘들 때 이겨내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가치를 명확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사장님들의 원하는 삶이 뉴스킨 말고 다른 걸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된다면 다른 일 언젠가 하실 거예요. 이 사업 쉽게 안 되면 그냥 다른 일로 가시겠죠. 하지만 이 사업이어야만 한다면 어차피 시간을 쓰실 거면 그냥 빨리 끝내고 결과 내고 누릴 거 누리면서 그리고 더 큰 꿈을 위해서 조직 확장을 하시는 날로 얼른 영역을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정말 그룹을 크게 만들고 싶거나 빨리 성장을 하고 싶거나 빨리 확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레그의 개수를 많이 늘리시면 됩니다. 파트너가 성장하길 기다리지 마시고요. "나 BD 돼야 되는데 너 빨리 3만 라인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빨리 3만 라인을 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냥. 그리고 빨리 더 큰 레그를 확장할 사람을 찾으세요. 내 조직 확장의 포텐셜은요. 명확하게 내가 몇 개의 레그로 확장이 되고 내려가느냐 그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큰 그룹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지금 시스템에서 그룹을 만든 파트너가 한 개의 레그밖에 없어. 그 파트너가 여러 개의 레그로 내려서 한 조직이 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이 한 거고 내가 몇 개의 레그로 내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큰 그룹을 갖고 싶은 저와 같은 분들은 여러 레그로 안착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잡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갑자기 회의 양이 길어졌다고 회의가 1시간이었는데 회의가 갑자기 4시간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회의가 좀 늘어났으니까 퇴근할게 가능이나 한가요? 이 사업도요. 사업이잖아요. 일이란 말이에요. 어느 일정 직급까지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업무량이라는 게 있어요. 업무량이라는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름 열심히 했다고 결과가 안 나온다고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하루의 업무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비즈니스를 한 것과 해야 할 량을 해낸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그 목표를 이룬 스폰서한테 찾아가서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을 역으로 쪼개서 내가 한 달에 해야 할 일이 나왔고 한 달에 해야 할 일이 나왔다면 하루에 해야 할 일이 나올 거고 그때부턴 통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완벽히 통제한다면 전 목표가 완전히 통제하다고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응. 물론 그 달에 안 될 수도 있고 그치만 그다음 달에 될 거예요. 그 하루의 양을 내가 해야 할 업무 양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30일을 보내세요. 어떻게 뉴스킨에서 결과가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그건 업무량을 잘못 짰거나 아니면 내가 솔직히 그걸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너무 명확히 이걸 하면 이 결과가 난다는 매뉴얼이 나와 있는 이 비즈니스에서 물론 예외도 너무 많고 뭐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만 그걸 보완해 줄 스폰서가 뒤에 짱짱하게 뒷받침되어 있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룹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너무 많은 실패를 하고. 근데 제가 돈이 없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파트너들을 담아낼 수 있고요. 부모님이 수많은 반대를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파트너를 담아낼 수 있고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졌어요. 너무나 많은 실패를 하고 싶어졌고, 실패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되고만 있다면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 이유는 제가 겪지 못한 것들을 제 파트너가 겪었을 때 해결은 못해줄 수 있어도 마음으로도 알아주지 못하는 리더가 될까봐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장에서 너무 많은 경험을 하고 싶고 진짜 많이 깨지고 싶어요. 그 이유는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담아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담아내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실패에 대해서 눈물나게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겪고 싶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고 아마 지난주에 왔다 갔던 박형근 사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근데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니고 우리 이거 시험 볼 일 전혀 없잖아요. 뉴스킨 고사 그딴 거 없고 이거 결국 행동을 통해서 내게 돼서 내 걸 복제시키는 일이지 이론을 복제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강의를 듣는 이유는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 조금 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 이렇다고 했지? 그리고 이걸 좀 기억하자.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하기 위함이지, 듣는다고 결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었다면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해서 내 걸 만들고, 내 걸 만들어서 그걸 복제시켜 나가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뉴스킨 사업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 같아요. BR 2000 시대가 오면서 미친 듯이 루비 마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미친 듯이 루비 마감을 하고 있는데 진짜는 석세스 트립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을 만드는 방향성 속에서 진짜 조직을 만드는 리더인 진짜라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발악하면서 리얼 루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든 발악해서 내 레그가 있어서 루비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 루비가 되자마자 절대 루비라는 핀 타이틀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1대를 늘렸고 보이는 모습은 루비였지만 속마음은 난 진짜 루비 될 거야. 진짜 내 라인 세팅할 거야 라면서 시스템에 안착하는 1대를 계속 늘렸고 그 사람들을 루비가 될 수 있게 복제시켜 나갔고 그렇게 진짜 리얼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루비가 된 해에 방콕 석세스 트립을 달성했고 루비가 되고 3-4개월 만에 에메랄드가 됐고 5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핀 타이틀에 취하지 않고 리얼, 내실, 진짜 그룹 수, 나와 함께하는 사람 몇 명, 보여지는 모습 말고 보여지는 모습에 순간 취하려다가도 아 맞다 나 그거 아니잖아. 내 진짜 모습을 계속 직면하고 내 보여지는 모습과 내 진짜 모습의 갭 차이를 미친 듯이 줄여나가면서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1대를 늘리는 시간이 있고 조직을 확장하는 시간이 있고 자유를 누리려고 이 사업을 하고 동시에 이것들을 하지만 굳이 나눠서 써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우선순위를 매기시라는 거예요. 한 명이 있다고 해서 조직을 확장하는 데 힘을 막 80%, 90%의 힘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현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1대를 명확히 늘리고 동시에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50대 50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30대 20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30대 70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현위치에서 뭐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가 중요하고 물론 같이 멀티로 다 해나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리더를 중심으로 그룹은 크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딱 3가지입니다. 전 리더가 되어가고 있고요. 잠재적인 리더를 손잡고 성장시켜 나가면서 결국 빠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를 찾아야 하잖아요.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이 3가지를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리더가 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리더의 잠재력인 욕구가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근데 아직 리더가 아니라면 리더감들을 리더로 성장시켜 나가면서 나는 빠른 비즈니스를 위해서 리더를 찾는 일.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유통 실력, 리크루팅 실력, 트레이닝 실력 다 쌓고 있습니다. 왜 나와 뉴스킨 해야 하는가? 저는 이 세상 사람들
다 저랑 뉴스킨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저랑. 그 이유는 잘해서 뭐 내가 뉴스킨 사업을 뉴스킨 콜에서 제일 잘해서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을 무릎 꿇고 어디서나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사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랑 뉴스킨 해야 돼요. 왜? 당신이 성공할 때까지 당신의 옆에서 내 모든 걸 바꿔가면서 내가 부족하던 모든 실력을 다 쌓아나가면서 당신의 성공을 도와줄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리크루팅 단순히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걸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뉴스킨 사업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명확하게 이해하셨다면 많은 사람을 담아내지 못할 그릇을 가지지 못한 성장이 따라오지 못함을 더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어요. BR 2000 시대가 왔고 박형근 사장님이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 짧게 하겠지만 지금 제가 집중하는 겁니다. 파트너의 파트너를 정말 빨리 만들어내려고 명단을 제 1대 명단이라고 생각하고 다 가져오고 있고 제가 직접 다 만나고 있고 제가 직접 다 관리하고 있고 하루에 카톡방에 눈 감고 뜨면 900개 이상이 와 있어요. 그걸 다 제가 관리하면서 제 1대 명단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BR 2000에 대한 전신성형하는 비전을 주고 BR 2000으로 사업자를 본인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빼독으로 2000을 통과하든지 스타벅스의 원리는 딱 이거잖아요. 시애틀이라는 스타벅스 본점에 고객을 모이게 했고 커피라는 아이템이 정해졌을 때 그 사람들은 뭘 고민했을까요? 마케팅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커피빈으로 가지 않고 스타벅스로 올 수 있을까? 근데 스타벅스의 고객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 스타벅스에 10,000명, 1억 명의 고객이 모이게 하지 않았죠. 전 세계로 프랜차이즈를 시켰고 그곳에 똑같은 노하우를 복제시키고 그곳에 고객이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매장 안에 고객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임상을 냈고요. 마케팅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요. 제 매장에 고객이 모이게 하고 저로부터 제 매장에 막 1억 명의 고객이 관리할 수도 없고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프랜차이즈를 전 세계에 내기 시작했고 그 프랜차이즈로부터 고객이 모이게 도왔고 그걸 복제해 나갔고 스타벅스는 아이템이 커피, 뉴스킨은 전 세계 넘버원 글로벌 안티에이징 아이템 스타벅스는 자기로부터 확장한 1대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사업 뉴스킨은 나로부터 확장된 6대까지 로열티를 받는 사업 스타벅스는 매장을 내야 하고 뉴스킨은 매장을 낼 필요가 없고 지금 누가 더 큰 판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스타벅스보다 사업을 늦게 시작했고 제가 스타벅스보다 훨씬 아마추어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훨씬 적은 매출을 일으키고 훨씬 적은 돈을 벌고 있는 건 맞지만 판 자체를 지금 어떤 판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냐는 건지 계속 재인식을 하면서 나 진짜 큰 비즈니스 하고 있구나. 이게 나한테 우습게 왔다고 그냥 하기 싫은 거 어쩌다 하게 됐다고 해서 이 미친 큰 비즈니스가 작은 비즈니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큰 판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 좋은 문화 속에서 이 좋은 시스템 속에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결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면 열심히가 결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9월에 대리점이 됐다가 바로 떨어지고 2018년에 겨우 대리점을 복귀했고요. 2019년 4월에 EVP가 되면서 20 어버브를 달성을 했고 5개월 후인 BA에 50 어버브를 달성했고 5개월 후에 SBA가 되고 1년 후에 100 어버브가 됐어요. 조직 확장의 원리라면 한 명씩만 늘었어도 100 어버브는 금방 달성했을 텐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는 그 속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수많은 묵어준 많은 남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한 25조 이상의 루비를 무조건 배출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 이유는 그 묵어준 25명이 루비가 되려고 발악하고 있고 동시에 되는 순간 배출이 되는 거고 그게 레버러지 원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고요. 석세스 트립을 가려고 발악을 하다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석세스 트립 ARO를 달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루비를 달성한 해, 그 다음 해 1월에 SBA라는 핀 타이틀을 달성을 하고 나니 OV는 따라오게 되고 조직 숫자도 따라오게 되니까 지금 괌 석세스 트립 4월까지 해가지고 마감했거든요. 그렇게 석세스 트립도 자동으로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을 만드는 방향성으로 사업을 하니
돈과 시간과 레버러지와 석세스 트릭과 모든 게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열심히 그런 방향성으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이스 그룹 랠리에서 100 어버브라는 인증을 받았고 제 파트너 사장님인 나정 사장님이 이번에 저로부터 독립이 돼서 랠리를 따로 그 사무실로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분리를 시켜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나정 사장님이 지난달에 앰버서더 제 1대 파트너 사장님이 앰버서더를 달성했고 저 눈만 봐도 너무 잘 맞는 저의 1대 파 SNS로 만난 박찬미 사장님이 루비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되게 아깝게 BA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5월 달에는 무조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1대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22살 말에 저를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25살이거든요. 이번에 EVP가 됐고 저의 새로운 1만 라인이 됐어요. 1만 라인 이상이 되면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완벽한 기반을 다지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건 21살에 만난 이 친구가 지금 23살이 됐는데 이 친구도 지금 1만 라인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팀 엘리트가 되는 이제 기반을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이면 루비를 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BR2000 시대의 기회에 완벽히 이 기회를 저희 걸로 잡으려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1대 파트너를 루비로 배출을 해나가다 보니 처음으로 저희 2대 파트너가 EVP가 됐고 또 나정 사장님이 또 다른 레그의 라피즈, 골드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BR2000 시대에 창출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1대 또 늘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시스템에 안착된 분들입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진짜 목숨 걸고 이 사업으로 조직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결단하신 이렇게 안착되는 분들이 생겼고 팀방에 이렇게 1대 7명의 파트너와 함께 너무 적죠. 1대를 너무 적게 늘려가지고 열심히 저도 다시 한번 판을 짜가면서 대신 이분들은 뉴스킨 사업 한번 해볼까라는 분들 아니에요. 내가 이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 이분들과 또 한 번의 판을 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서 쉬워서 시군죽 먹기여서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지키고 싶은 게 많고 제 삶부터 지키고 싶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도 지키고 싶고 제 인생도 지키고 싶고 해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포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이 비즈니스를 저는 오늘도 뉴스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오늘도 내일도 뉴스킨 했으면 좋겠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